자기 편한 대로 뭐 살아야 돼. 어쩔게요. 그 어쨌든요. 오늘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일찍 그 서울 상경투쟁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상경투쟁 갔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실 어저께 같이 가자 그랬어.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겠다 그래갖고 쌩까 뿌렸거든. 그 쌩까 뿌니까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갔는데 가갖고 이제 개고생을 하고 왔더만. 근데 이제 내까지 같이 갔으면 진짜 더 개고생할 뻔했어요.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제가 탈이 좀 나가지고 장에 탈이 나가지고 배탈이 좀 나가지고 화장실을 몇 번 들락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네 오늘 만약에 같이 갔으면 진짜 이렇게 절단 강산 날 뻔했어요. 예. 카톡을 새벽에 민폐다. 근데 다들 뭐 새벽에 안 자더구만. 뭐 안 자겠어 무슨. 하기가 요즘은 새벽 다들 밤늦게 자더라. 희한하게. 왜 그러지? 괜히 이게 나하고 안 놀랐고 일부러 작전 쓰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옛날 같았으면 보통 9시, 10시라고 12시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12시라서 뭐 이지라가니. 12시 벌써 42분이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전장현이라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고 그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그 전장에서 오늘 또 판을 깔았어요.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서울역에다 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대가리 받고 싸운다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또 올라갔어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인권활동, 인권운동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대한민국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가 제법 됐죠. 그게 뭐냐면은 그 장애인도 스스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대국이다 이거죠. 왜 안 되냐 되냐 뭐 이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뀐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은 벌써 이제 한 1년, 2년 차? 이리 되는데, 11년 차 정도 되는구나.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지 벌써 11년이 되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발달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은 많이 멀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책 자체가 장애인 등급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이라는 부분들로 있어가지고 단독적인 세대, 성인 뭐 이런 개념은 그 취업이라든지 주거,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거나 아니면 단독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가족들에게 그 부양 의무제라는 형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군다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죠.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다수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양 의무제가 갖는 그 사회적 기능성들이 불합리한 게 많아요. 불합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과거 이명박 때 그러한 부분들, 복지 예산들을 확 줄이면서 수많은 이게 차상위층 또는 기초수급자 되는 그 사회 저소득이 아니죠. 차상위 이하에 떨어지는 그런 쪽들이 거의 다 얼어 죽고,
타락한 표현이 좀 과장됐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인데, 음, 거의 뭐 얼어 죽은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 계시고, 뭐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약 먹고 농약 먹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 많았죠. 투신 자살하고 해서 가난한 자들의 집단적인 그 시대적으로 뭐 어마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이명박 때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되고 떨어지고 이런 바람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 불과 그게 벌써 뭐가 6, 7년 전 아닙니까? 그죠? 7년 전, 8년 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 복지부 장관은 그 장애인 등급제, 그러고,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겠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강화문 혜태광장 지하철 5호선 지하에, 혜태광장 그 지하에서 농성을 3천 며칠, 3년 가까이 했나? 3년 넘게 했나? 아, 헷갈리는데, 어마무지하게 했고, 그 하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죽었어요. 활동가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이 화재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활동가들이 아깝게. 그 왜 죽게 됐느냐? 그 사회적 어떤 복지 사각지대 또는 장애인 활동 보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합리성,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대응하지 못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죽은 뭐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또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둘이가 셋이나 이렇게 세상을 부산에 까지 치면 셋이 죽었어요. 저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막 그 움직이고 같이 막 뛰댕기고 막 하여튼 그러던, 자주 보고 이래 했던, 또 가끔 보던 그런 사람이 세 명이나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죽었죠. 두 명은 화재로 인해 죽었어요. 죽고 한 사람은 투신 해갖고 죽었어요. 예. 그게 이제 부양의무제 때문에 그래 되는 거거든. 부양의무제. 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 그 서울에 원래는 1박 2일로 버티줘야 되는데 당일치기로 오늘 갔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9시쯤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구포역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오늘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 할보로 같이 따라가는 친구 오늘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생겨갖고 이게 긴급 사태가 또 터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개고생하고 이제 내려오는 김에 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그냥, 제가 이제 가까이 사니까 바톤 터치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보내버렸죠. 일단 좀 일찍 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오늘 서울에 어땠더노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활동 보조 마무리를, 그 자원봉사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방송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장애 당사자 운동하는, 장애 당사자 인권 활동을 하는 이 동생도, 실제로 동생, 나이는 이제 저보다 동생이죠. 하지만 뭐, 노동운동, 뭐, 민주화운동, 이 개념에서는 제가 선배죠. 나이도 많고, 한참 선배지만, 장애운동은 제 사수. 저한테 스승이자 선배이자 그래요. 왜냐면 저는 장애운동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장애인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랫동안 정당활동, 뭐, 이런 걸 하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낫다라고, 수준이 좀 높다라고, 또는 보통보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장애운동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제일 그게 들어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지금 이 동생이 운영하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제가 들어가서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운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장애운동의 현실, 역사를 이제 배우고,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 배우고, 뭐
그 지혜와 동정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자립생활이라는 또 패러다임, 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장애인 인권에 도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뭐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그 파업을 하거나 하는 노동자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 그 심리적 압박,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이 그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그 정체성 혼란, 뭐 상대적 박탈감, 하여튼 그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 뭐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정말 참담한 이렇게 상황들이 막 발생돼요. 같이 이제 이 몸 부대끼면서 같이 농성을 하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이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그 있던 그 환경 자체가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 억압과 탄압이었구나, 부당하구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분노하게 되고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는 순간 이게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이 더 큰 탄압으로 내꽂을 때 그때 오는 그 분노,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하고 극복을 하면 다행인데 극복을 못하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그 쌍용 자동차, 그 뭐 한진중공업, 근데 스스로 막 자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 이렇게, 그 갑자기 없던 질병,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대하는 활동가들, 연대 활동가들 또는 이제 운동가들이 어떤 훈련이 돼야 되나, 어떤 훈련이 돼야 되나 그런 거죠. 막연한 이렇게 측은지심 또는 연대의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 된다, 머리술 채우면 된다, 그건 원래 근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당사자들은 집회나 이렇게 뭔가 주장을 하는, 요구를 하는 그 당사자들은 연대자들하고 또 달라요. 다르거든요. 결코 동기와 또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그 에고,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감히 그것을 이제 어루만진다고 또는 어설프게 보호한다고, 어설프게 위로한다고 했을 때 오는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잘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힘이 되어질까, 이런 고민들이죠. 그 단순하게 함께 연대한다, 요런 부분들은 당연하거든요. 이웃으로서 그 동병상련으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공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대에 참여를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전문적인 대목군 활동가, 이런 사람들은, 그 시민활동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 분노, 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또는 그 어떤 그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렇게 대중들과 또 다른 연대체들과 연결을 잘 시켜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활동가들은 뭐 농성장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가면은 막 닥치고 또는 뭐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막 당사자처럼 활동을 해요. 그냥 묵묵하게 빗자루질하고 막 설거지하고 뭐 몸빵을 진짜 잘해. 그 몸빵 하다 보면 저 인간이 그 인간이구나, 저 인간은 활동가구나, 이게 느껴져요. 음, 느껴지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식구처럼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은 세월호 그 참사, 그때도 이제 수많은 활동가들이 그 막대를 꽂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여튼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단순한 연대와 그 당사자 못지않은 그 감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꼭 완전히 자기 일처럼 이게 몰아대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연대해내고 그 대우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이거는 감성적, 이성적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그러한 게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전문 대목분들 또는 활동가들, 운동가들이 되는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안 되겠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깔때기 깔때기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전문 대목군 또는 이제 활동가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특히 이제 장애 운동은 제가 이제 몇 년을 뭐 대가리 받고 싸운 게 2, 3년, 3, 4년 그 같이 연결되고 한까지 치면 한 5, 6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배이자 후배이자 동생인 그 오늘 빡빡이조가 서울 가고 대가리 받고 싸우다 왔어. 그래서 지는 지대로 올라가고 개고생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가 개고생하고 왔는데 니는 오늘 편하게 부산에서 뻗어있잖아 씨 이러면서 이제 와서 좀 그 마무리 그 활보를 해라 이런 뜻으로서 이제 형님 뭐해? 하면서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집이라니까네. 그 지가 몇 시에 도착하는데 우리 집으로 올래? 이러는 게 아씨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알아채지. 그래서 바로 코가 걸려갔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참 그렇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들은 같이 해보면요, 그런 걸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해본 사람들은 가보면 충격을 많이 먹어요. 진짜 충격 많이 먹어요. 어째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잠깐 이게 같이 좀 보면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 그 이게 포커스에서 찍은 영상인데 잠깐만 뭐 저작권 관계가 있던 거 말든가. 그 촬영, 김경수 이런 분들이 편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개고생을 해서 했네요. 아마 내일쯤 되면은 그 뭐 내일이나 오늘 밤 늦게 영상들이 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에는 뉴스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커스는 구독 10초밖에 안 되고 그 장차현 전장현 사이트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이게 왜 문재인 정권에 뭐 데모를 하느냐 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딴 소리 하면 입을 찢을 거야. 예. 그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문재인 까면은 무조건 무슨 뭐 반동쯤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예. 이거는 이제 원래 운동이란 요구란 시위란 데모크라시란 데모스트레이션이란 원칙적 개념을 가지고 하는 이게 활동가 운동가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니까 뭐 누구를 까든가 말든가 진영 논리로 보지 마. 진영 논리로 봐가지고 뭐라 개소리 하면 입을 확 찢어버릴 거야. 어.
이게 정당한 요구는 뭐 정권이 뭐 그 진보고 보수가 없어요. 그거는 엄연히 현행법에, 현행 제도,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그걸 개선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진보적 가치이거든요. 그 지금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응? 그 불합리한 걸 개선하고자 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정당성을 갖고 운동을 하고 그 변화하고자 해서 그 데모스테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데모스테이션. 즉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언론과 집회와 시위라 그 세미나, 토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제2의 제3자인 국민들한테 공감을, 동의를, 압박을, 시위, 위력을 행사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그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 너그도 남이 아니다. 아이 난 몰라 귀찮아.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관심 있어 가야 돼. 이렇게 좀 강요, 강요 시위 압력을 준다라는 거죠. 시위 위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강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이렇게 충돌, 시위리,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농성, 점거 이런 것들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폭도다, 불법이다, 범죄다 이런 말하면 곤란해. 예. 그 현재 기존에 있는 법틀을 깨기 위해서는 깨다 보면요, 그 법 자체를 법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법, 헌법적 투쟁이거든요. 이거는. 그 지금에 있는 형법, 행정법, 헌법, 민법 이러한 부분들을 그 대의적인 관점에 있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서 지금에 있는 현행법들이 불합리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벌을 각오하고서도 헌법적 가치를 좀 더 적용시킨 현행법들을 바꿔내겠다라는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혀가고 벌금 쳐맞고 뭐 덜어는 쭉 터지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만큼 정당성을, 공공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공성 정당성을 가지고 이 투쟁이라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데 그 투쟁이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데모스트레이션이냐, 안 그러면 학술적이거나 안 그러면 법리적 절차, 정치적 절차 아시죠? 그거는 뭐냐면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나 시의회, 시조례안, 구조례안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입법을 개정을 해 나가는 방법들, 그 국가적인 어떤 행정법을 개정해 나가는 방법들 이런 건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등급을 먹여서 장애인들의 복지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서 모든 복지가 규정된다는 거죠. 근데 등급제를 없애버리면은 새로운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어마무지한 이렇게 정책이거든요. 어마무지한 정책이에요. 장애 등급제 하나라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어마무지한 거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정. 그 개정을 하게 되면 모든 행정, 그 시, 도, 지자체 행정도 또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근거들도 그 예산의 그 근거들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큰 일은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몇 년을 싸우냐고 지금, 그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대가리 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 씨발 무슨 들어주질 않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미 대한민국에 고정화되어 있는 그 보건복지법, 그죠? 그 대한민국의 복지 환경, 요거하고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죠. 복지는 돈이에요. 나라 돈이에요. 복지는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이게 부정부패, 적폐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마무지하고 그 1년에 복지 예산이 얼마인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복지 예산이죠. 그게 이제 국토양부 뭐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각 시 뭐 지자체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서 해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운영하는 게 정부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무슨 복지관, 무슨 뭐 하여튼 복지관 개념에 다양한 사회 복지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설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설들이 일반인들의 그 후원, 그죠? 후원 이런 걸 받으면서 그것과 정부 예산과 합쳐서 복지를 펼치는 거예요. 국가가 펼치는 거예요. 민간이 펼치는 거예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근데 이게 국민들은 측은지심이라는 입장에서 후원을 하고 이래서 장애인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단체들한테 후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돈을 쓰는데 이것이 뭐 비리 이런 게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비리들 많잖아요. 응? 대구에도 지금 무슨 복지관 그 뭐야 그 하나 지금 대구 희망원 그리고 그 지금 6, 7년 전에 있었던 뭐야 그 도가니 사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그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그죠?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엄청난 돈들을 받는 거죠. 엄청난 돈들, 예산들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또는 지자체가 제대로 세금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데올로기, 이론, 응? 그런 어떤 철학적 배경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별도로 뗄 거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라는 개념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은 특수한 집단이니까 특수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다 이거지. 보통 사람들 또는 장애인이라고 이 구분한다. 장애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구분하죠. 그거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다수 절대다수 국민들 중에 대부분들은 뭐 장애우 이런 표현도 써요. 장애인 네 친구가 장애인데 왜 친구가 돼야 되냐? 그죠? 뭐 하구도 아니고 전우도 아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왜 친구 우가 돼야 되냐고. 환자들은 환자들끼리 환우라고 해야 되잖아. 할 수도 있지. 근데 비장애인이 왜 장애인 보고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상하지 않나? 그 단어 하나에도 철학적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남들 쓰니까 쓰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장애인식이 뭐냐, 장애인이 뭐냐. 장애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다라는,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이다. 어떻게 불편하냐? 드러나게 불편하다. 또는 드러나지 않게 불편하다. 예. 저도 이제 장애인이냐 아니냐, 안경을 끼고 안 끼고 장애인도 아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한다 안 극복한다는 거죠. 극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차이예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장애물, 그죠?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회적 장애라는 거죠. 사회적 장애. 예. 사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사회적 장애는 국가나 그 사회가 얼마만큼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극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면 다양한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예, 예전에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방송에서 말했어요. 나중에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서 다시 바뀌었지만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요. 맨 처음엔 뭐 봉사, 장님, 그죠? 안전뱅이, 절름발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특징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해서 뭐 얼굴이 꼼보가 있으면 꼼보 뭐 이런 식으로, 키가 작으면 짜리몽땅 땅까리와 홀쭉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표현이죠. 차라리 그런 표현이 나는 차라리 있어 씨발. 근데 어쨌든 장애자라고 표현했어요. 장애자. 옛날에는 고약이 라바르님. 예. 그래서 장애자라는 게 아들 자자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놈자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저급한 표현이. 그 장애자를 표현하고 장애우라고 표현하는데, 그 환우 이런 개념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장애우 권익연구소 이런 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애인들끼리 우리 장애우, 장애들, 장애인 자기 집단에 소속인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군인들은 전우라고 표현하듯이. 근데 전우는 군대 있을 때 전우지. 군대 밖에 나면 전우가 아니잖아. 옛날 전우라고 표현하지, 그죠? 그것처럼 장애인들끼리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들어 장애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은 좀 이상한 거잖아. 대상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죠? 학생들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아. 그죠? 근데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하고 여러분이라면 지가 학생이야?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아 장애우라는 단어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뭐라 표현할까? 아, 장애인이지 그냥 장애인. 근데 굳이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저 아저씨, 저 남자, 저 아줌마, 저 여자, 저 여성, 저 남성 이 표현하면 돼요. 똑같이. 그죠? 근데 이제 굳이 표현하자 하면 장애인, 뭐 남자 장애인, 여자 장애인 뭐 이렇게 표현 되겠죠. 여자 회사원, 뭐 여자 노동자, 그죠? 남자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뭐 그 집단을 지칭하거나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노동자. 근데 우리 노동복 하는 작업복 입으면 노동자로 표현하지만 작업복 안 입으면은 그냥 뭐 여보세요 선생님 또는 오세요 뭐 아니면 기분 나쁘면 야 이 양반아 이렇게 싸우지. 아니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응?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것처럼 그냥 그 기본적인 그랬던 거예요. 저도 역시 지금 이제 장애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좀 이야기가 끝나가 다시 돌아오면은 장애 극복은 개인적 장애, 신체적 장애 극복의 개념과 사회적 장애의 극복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 그럼 시각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때 놀렸죠. 어릴 때 안경제비라고. 그런 게 요즘 뭐 안경제비라고 놀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다리가 불편해 걷지를 못하면은 목발을 짚든가 휠체어를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가 어디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걸어가나 뭐 바퀴 타고 굴러가나 어쨌든 가는 거잖아. 그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잖아. 그럼 뭐 못 가니 안 가니. 그래서 안전뱅이라고 못 가니 가니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장애가 극복된 거예요. 휠체어 타고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가고 오는 장애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 거는 장애에 관련한 장애 용품들 또는 장신구란다. 다양한 장애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휠체어는 못 내려가요. 그쵸? 그래서 그 지금 2018년도니까 2000년도 1990 몇 년도부터 지하철에 저 엘리베이터 만들어 달라고 대가리 싸웠죠. 전장현에서 전장현에 그때는 이동권 연도죠. 장애인도 이동할 권리를 달라. 이게 사회적 문제다. 사회가 말이지. 응?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응? 지하철 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가. 그런 거예요. 그 저상버스가 있으니까 저상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이 저상버스가 없으면은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못 가는 거야, 이게. 휠체어 하루 종일 누가 밀고 가야 되잖아. 그 두 사람 다 지길 마시지. 사람 죽는 맛이니까. 근데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있어갖고 휠체어 탄 사람들은 그 장애인 콜택시 또는 각 지역마다 달라요. 뭐 장콜이라 하기도 하고 두리발이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불리는 이름 다르지만 장애인 특별수송 차량이 있어요. 택시 요금 정도로 받는. 그것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요금제가 차별되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불러서 타고 이동한다는 거죠. 그 저상버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는 휠체어가 아니라 전동 휠체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전동 휠체어 타고 손가락만 또 입만 단순한 자기가 뭔가 동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조정해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인들은 입으로, 어떤 장애인들은 발가락으로 휠체어를 운전해서
오만 대 또만 대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 옛날 같은 누군가 꼬박꼬박 밀어줘야 되잖아. 그 밀어주지 않고 혼자 갈 수 있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비들이 발전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사람 아닌 사람 취급받던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안경이 없어가지고 이 당달봉사, 장님,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뭐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안경 끼고 잘하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 인간이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만큼 자기도 뭔가 그 인간이라는 누구나 다 누리는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 권리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이 뭐야 진영적 집단적 그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님비, 그죠? 님비주의.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은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 집 땅값 떨어진다고, 혐오 시설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반대하죠. 그 족같은 씨발 그런 님비주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님비주의들과의 또 사회적 인식관계들. 근데 그렇게 막 반대하고 지랄 연병 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딱 나왔고 경추 장애, 중추신경장애, 하반신 마비 팍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씨발 어떡할래? 이 사람은 장애라는 거는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장애거든요. 당장 봐봐요.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되거든. 그죠? 70, 80, 90 넘어가봐요. 지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언제까지 청춘일까?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요, 인류가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당연한, 이게 우리 동네에 당연히 있어야 돼. 우리 동네에 있어야지 우리 할머니,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또는 왔다 갔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에 이게 돈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의 단가, 그래갖고 내가 이 시발 집값을 오르면 팔고 다른 집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길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 뭔가 다 구조 갖춰질 거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 그거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혐오 시설이다, 이 미친 것들이야. 자신이 근본을 몰라. 다만 지금 젊게 사는 이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더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늙을 걸 생각 못하는 무식한 인간들, 모자라는 인간들. 이야기 조금 멀리 나갔는데, 어쨌든 사회적 극복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역에서 농성을 다시 시작했다,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 장애라는 무엇인가, 사회적 이슈는 뭐예요? 그 법과 제도를 같이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애 인식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꿔내기 위한 그 싸움에서 덜어는 다른 국민들이,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바로 데모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모스트레이션은 그 자신들, 내가 또는 우리가 겪는 아픈 고통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호소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을이 돼가지고 제발 좀 시위와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신이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거든요. 정당한 이 사회적 인식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인식 개선에 대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다소는 과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겪잖아요. 지금 그 뭐 보수, 진보, 수구 꼴통, 뭐 진보 이래가지고 막 싸우잖아. 빨갱이 새끼들, 좌파 새끼들 욕 막 하잖아. 그런 게 난 이해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들은 그들의 가치 때문에 나라가 좆될까 봐서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은 전체주의 또는 국가주의 또는 파쇼의 관점에서 국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파시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국 이러면서 빨갱이 뭐
좌파, 주사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논리들은 민주주의적 가치가 아니고, 어? 그 주체, 그 전체주의 또는 국가주의 또는 파시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박정희, 좋았다. 박정희 경제 성장, 뭐, 이리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애국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관점, 인식들은 어디서 그런 근본적 틀을 가졌느냐.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은 박정희 세대에서 좀 밥줄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박정희 시대를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이 뭐냐면은, 세뇌당한 거지. 바보들이라는 거지. 예? 그게 이제 나치즘. 요 얼마 전에 이제 요거 좀 번나간 이야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나치즘, 신궁극주의, 군국주의 개념이에요. 군국주의, 파시즘, 파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수가 우선되는 사회고, 소수들은 다수가 이 권익을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고 제대로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잘 나눠줄 테니까 너그 닥치고 따라와, 이런 개념이에요. 파쇼, 파시즘, 응? 국가 지배 이득, 이런 개념. 그거 민주주의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애국하는 그들과 그들 이해를 해요. 못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반대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운동이라는 개념에서 이 장애인들이 자신의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헌법적 권리인, 그죠? 노동의 권리, 장애인들은 인간적 복지에 대한 권리, 이동권의 권리, 기본적인 어떤 사회인식, 사회구조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휠체어 타고 뭐 부모 데리고 할부 데리고 뭐 해가지고 이리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교 이런 것도 씨발 뭐 세우면 줬더니 뭐 특수학교 뭐, 에? 특수학교 뭐 땅값 떨어진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어? 그런 사회인식과 싸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회인식을 개선해야 되고, 장애인식 개선, 투쟁, 활동,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법과 제도서는 그 기본 틀 속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담론들이, 장애인들이라는 관점들이, 법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취지인가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있는 현행법들이. 그래서 현행법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장애인 등급. 장애인들 등급제를 해갖고 이만큼 불편한 사람, 이 등급에 포함된 사람은 요렇게 혜택을 주고, 요 등급까지는 요런 혜택을 주고, 요런 혜택. 그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국가가 그 멀쩡한 사람들, 비장애인들 돈을 쫙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쌍한 이 장애인들한테, 심한 장애인들한테 돈 많이 주고, 덜 심한 장애인들한테 적게 주고, 이런 베푸는 관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 장애인 등급제 또는 이제 부양 의무제가 만들어요. 그 장애 등급제는 이제 시와 동정의 관점에서 그 규제하고 관리하는 목적적으로 등급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폐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라 이런 거죠. 그거 뭐냐면 인간의 권리 중에서 이동하고 싶고 노동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그런 기본지, 놀기도 싶고, 그죠? 공부하고 싶고 놀고 뭐 온갖 다 해보고 싶잖아. 근데 그걸 조금 사회적 환경이나 이렇게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다 가능하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지원이 안 되고 엉뚱하게 그냥 천편일률적인 등급으로 뚝뚝뚝 잘라가지고 축축축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지멋대로 안 맞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장애인들 개별 특징에 맞게, 장애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말은 뭐 비장애인 관점이 뭔다면 나이가 점점 들면은 점점 일하기도 힘들고 점점 건강도 나빠지니까 점점 복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안 되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노인들도, 장애를 가진 노인들, 점점 노인이 불편해지면은 그 불편함에 맞게, 그죠? 맞게 해줘야 된다 말이죠. 나이가 작다고 뭐 입양원에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기준은 택도 없는
그건 아니잖아. 나이가 잔뜩 많든 몸이 그죠? 80대 노인 짱짱하면 돌아다니는 기고, 70대 노인이 뭐 몸이 안 좋으면 요양원에 가면 복지를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렇게 맞춰야 된내 말이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자라는 규정을 저 10년 넘게 하는 거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부양 의무제라는 거죠. 부양 의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 사회가, 그죠? 책임져야 될 공공영역 부분을, 공공영역과 개인영역 부분이 있는데, 가족과 개인의 어떤 영역을 국가가, 사회가 해야 될 영역 부분을 아직까지도, 가족과 그 개인의 몫으로 내팽개쳤다라는 말씀이에요. 내팽개쳤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재산이 있거나 벌이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자식을 낳은 부모들이 장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또는 뭐 거의 모든 거의 다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냐, 아니면은 장애인 자녀를 뒀기 때문에 사회가 그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테니 당신은, 부모 당신은 보다 더 사회적에서 자기 인생을 누리기도 하고 보다 더 많은 돈벌이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세금도 더 내고 그렇게 해라, 이런 거잖아. 자기 재능을 더 해가지고, 그죠? 근데 자기 장애인 자식을 돌보는 바람에 자기가 그 인적 활동의 인건비 계산을 본다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그 고부가 가치가 아닌 저부가 가치의 단순 노동의 어떤 장애인 활동 보조 정도의 일만 하는 거죠. 단순은 아니에요. 사실 활동 보조가 단순히 전문직이에요. 그 전문직인데 장애인 활동 보조의 역할을 부모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도 알고 보면 뭐 박사도 될 수도 있고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사회적 생산 활동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큰 활동들을 할 수 있거나 더 효율적인 일들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그 뭐냐 뭐라 그러지? 부양의무제. 부양의무제의 한계이다. 그래서 그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를 깨부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부모가 일정 정도 집이 있고 주택이 있으면은, 수입이 있으면은 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자립을 해서 혼자 살겠다고 나가려 그러면은 못 나가. 왜 못 나가느냐? 어? 집에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 또는 부양 의무를 해서 뭐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럼 나가면 집도 사줘야 돼, 뭐도 사줘야 돼, 뭐 저도 이주도 해주는 게 너무 많아. 차라리 나가는 것보다 데리고 사는 게 싸게 치거든. 굳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성인인데, 그죠? 단지 이렇게 하반신 마비, 뭐 이런 장애에 따라가지고 혼자 살 수 있단 말이지. 장애에 대해서 장애 활동 보조를 받고 주거 서비스를 받으면은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친구들과 집에서 막 빠라삐리뽀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막 놀다가 돌아다니면서 집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자기 사생활 이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성인이 넘은 장애인이 부모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거죠. 자기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 사회활동적 부분이 계속 제약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권한들, 삶의 어떤 그런 권리들을 찾는 운동들이 자립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립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부양의무제와 등급제가 폐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들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 대한민국 장애 운동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사람이 바로 박경석 대표, 뭐 이런 사람이죠. 사실 박경석 대표는 이름이 이제 워낙 대가리 받고 싸우고 전과도 굉장히 많아. 왜 전과가 많은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게 뭐냐, 입법 투쟁을 하다 보면 전과 많이 생긴다고. 중증 장애인이 뭐한 저가가 그래 많냐고. 뭐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이런 거예요. 주거 침입, 침입 이런 거
오만 개 다 걸렸어, 씨발. 그래서 정가가 많아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또, 정가자, 이 나부랭이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형법과 민법에 저촉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재산 손괴했다 해가지고, 재물 손괴해가지고 벌금 내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막 대놔놓고 그래피티라 해가지고 막 낙하 들고 막 우리는 장애인이 개가 아니다 하고 막 낙스 막 했다 벌금 쳐맞고 막. 그래서 상징적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공공기관에 100명이 되고 낙서를 크게 하는 구호를 적는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형법상 민법상 공공기물 훼손 또는 이렇게 낙서를 했기 때문에 법 처벌을 받죠. 그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이슈를 만드는 거죠. 그 이슈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법학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 가는 걸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정가가 먹다고. 그래서 요 이동권 연대 활동하는 그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협회인데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산하라 해야 되나 연대 단체들이 많아요. 진보 정당들 그리고 뭐 다양한 이렇게 그 장애 관련된 단체들이 그 전국 장애 차별 협회 연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단체들이 오늘 수백 명이 서울역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회 신고를 여러 번 냈는데도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받아준다고 안 하냐? 하게 되면 불법이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화 시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불법이 완전한 무차별적 폭력적 불법이나 아니면은 단순한 이 법을 위반하는 집시법을 위반하는 정도냐 이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글을 해갖고 뭐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피해를 입히냐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슈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몸으로 다 감당하겠냐 근데 결의라고 있죠. 자기결정권. 그 나는 이렇게 범법행위 위법행위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주장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서 뭐 고공농성 그죠 뭐 증거농성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폭력이다라고 매도해 버리면은 저도 뭐 씨발 전 빨갱이들 맨날 데모하는 저 씹새끼들 이래 이야기하면 그 속에 포함되는 장애인 씹새끼들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욕을 하더라도 잘 판단해서 욕을 해야 돼. 그래서 과격시, 폭력시라는 말도 좀 알고 이야기해라. 알고. 그죠? 그냥 대놓고 들어가고 무조건 두드려 깨고 뻔 그건 폭력 맞지. 그 뭐야, 폭동이 폭동. 폭동이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힘싸움으로 밀고 가서 일정 정도 그 농성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물리적 폭력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게 바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시법에 대한 한계, 인권에 대한 한계, 그죠? 집시법, 증거, 그리고 자유 표현의 의사, 자유, 그 행동, 결사의 자유, 헌법이 보장된 결사의 자유거든요. 시위, 그러니까 즉 데모스트레이션의 자유거든요. 권리거든, 권리. 그것이 이제 타인의 맹목적인 불특정 당수한테 고의적으로 맹목적인 그 공공성이 있던 가치가 없는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테러성 어떤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단순하게 불편 지나가다 보니까 지저분해 불편해 이런 개념의 불편이 아니라 아닌 그 위험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폭력이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정장인 이렇게 집회 농성하는 것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의 위력 행사 데모스트레이션이 아니냐 요 차이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두고서 폭력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맨날 빨갱이라고 입에 쳐달고 사는 사람들은 저거 할 때는 뭐 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좌파 빨갱이 노동자들이 뭐 증거하고 농성하고 화이팅 던지만 저 폭력도 폭도들 뭐 경찰자를 때릴 뿐은 폭력도 이리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과 싸우는 물리적 충돌하고 공권력과 충돌하는 거는 그 개념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재돼 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공격을 가하고 경찰에 공격을 받고 진압을 받는 그 싸움들까지도 뒤섞어가 표현하면 그거는 이 데모스트레이션의 개념이 없다. 좀 이야기가 또 번나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 오늘 이야기는 그 전장현에 우리 활동하는 대물이 똑수리 이 동생이 오늘 가가지고 열라 대가리 받고 싸우러 왔다. 그 저는 같이 가서 한 대가리 깨야 되는데 오늘 못 갔다. 그 배탈이 나가지고 이틀째.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오늘 열심히 대가리 받고 싸워온 우리 조상래 동지 후배이자 선배이자 동생이자 스승이 대물이 똑수리 조상래 동지의 오늘 그 보고 오늘 서울역 그 농성장을 결국 했어. 정근 농성장을 텐트를 천막을 세웠어. 그 자기는 이기고 내려왔다 씨발 그래도 안 내가 깼다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 다들 아는 분들이죠. 그 경남장인 양산센터예요. 적한 인터뷰도 했던 활동가들이죠. 그 양산센터 식구들이네. 대구 식구들이네. 이거 보이죠? 그리고 카메라를 찍은 거는 오늘 할보로 따라간 그 황모모 활동가. 장애 활동 보조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그 친구도 활동 보조를 하지만 원래 장애 운동, 장애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회 현장 이런 데 활동 보조를 많이 따라가요. 보통 일반적인 활동 보조인들은 이런 집회 시위 현장에 잘 안 따라가요. 왜냐 위험하기도 하고 정치적 어떤 관점, 운동적 관점에 좀 이렇게 주저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 운동하는 활동가들이 활동 보조를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박 2일도 가능해야 되고 2박 3일도 가능해야 되고 가다 보면 이제 신변 처리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식사 보조부터 해서 뭐 같이 대가리 밥 싸우다 같이 대신 끌려가기도 하고 뭐 경찰들이 뭐 타람이 들어오면 대신 몸빵으로 같이 몸 때우기도 하고 뭐 몸으로 방패도 때우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 힐처에 내 발도 찢기고 지 발도 찢기고 막 이게 장애 운동 장애 활동가들은 좀 빡쳐요. 존나게 빡쳐요. 그것도 이제 감정적으로 또 보면은 이제 장애 당사자들이 막 이렇게 막 분노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옆에 있는 비장애 활동은 더 돌아버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더 돌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버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경찰들한테 가 방패 대가리를 닦고 이런 진짜로 그런 상황도 발생해요. 그게 이제 비장애 장애가 없어요. 딱 싸움부터 근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시게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압복 입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서 좀 나은데 진압복 입고 막 제자한테 가고 막 힐처로 때려박거나 디비지고 막 대가리 깨지고 이러면 그러면 뭐 진압하는 기동대들이 장애 당사자들을 막 들고 이동해 버리거든요. 그 드는 과정에서 많이 다쳐요. 진짜로 많이 다쳐요. 그 장애 특성을 잘 모르니까 그 장애 특성을 모르니까 이제 그 소아마비 장애라든지 뭐 뇌성마비 장애들은 막 이 팔 손들이 뒤틀려 있는데 이걸 그대로 탁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어 팔이 들어버리면 팔 빠지고 그 빠진 줄도 모르고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골다공증 우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뼈가 이제 약한 장애들도 있어요. 그 잘못 건들고 뚝뚝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자꾸 힘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분들 잘못 들어보면 근육이 늘어나가 찢어지거나 이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줘도 무시해 씨발 그런 거 없어. 그냥 갖다 들어버리냐. 그래 이제 집회 한번 하고 나면요. 이 싸움 한번 하고 나면은 장애인 활동가들 진짜 만신창이 돼 만신창이. 만신창이가 돼요. 응. 그 어떤 장애인들은 또 통증을 잘 못 느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 통증을 못 느끼니까 뭐피 질질 나도 대가리 버리는 뭐이 비슷한 경우 그래서 보면 잔인하고 뭐 심각해요.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 사진 찍고 이래 하면서 찍는데 막뭐 싸우고 같이 뭐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진짜로 그래 된다니까요.
어쨌든 심한 이렇게 기동대들이 심하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다루죠. 자기 이렇게 뭐 그냥 뭐 카메라 찍다가 열받아 카메라 때려본다. 왜냐면 장애인의 그 장애 유형별 특성을 조금 이해하니까 저러면 다치는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경찰들이 뭘 알아 이씨. 못해도 들어보면 씨 어쩌자고.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게 많거든요. 그 전동 휠체어 그게 스틱이 보기보다 근데 전동 휠체어 제대로 받치면 무지하게 아파. 잘못 받치면 뼈도 뽑아져. 씨. 그 요즘은 나름대로 기동대들이 또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휠체어를 뭐 휠체어 자체를 진압을 잘해요. 휠체어 막 전동 스위치 바로 꺼버리고 막 끌 줄도 알는데 옛날에 못 껐는데 지금은 그 휠체어별 이렇게 동력도 다 끌 줄 알고 뭐 휠체어 자체를 마비시키고 아주 잔인하게 휠체어들이 못 넘어가는 방지턱을 탁 바리케이트를 쫙 쳐버리고 그 장애인들을 옛날에 잡아가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그 잡아갈 수 있는 닭장차 장애인 전용 닭장차도 있어 지금. 그 장애인 그 연행 전용 닭장차를 가지고 연행하기도 해요. 그 요즘은 뭐 댐비도 싸우면 작살나. 장애인들 옛날처럼 장애인들 제대로 못 싸워. 왜냐면 이 기동대들도 의경들은 잘 몰라요. 기술적인 게 없고. 근데 기동대들은 오래 먹은 기동대들이기 때문에 기동대 근무를 뭐 4년 5년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방패를 앞에다 휠체 앞에 딱 갖다 그 각도를 딱 줘버리면은 휠체 쭉 오다 딱 박으면은 그게 앞바퀴에 탁 타고 가면은 방패가 기울어지면은 앞바퀴가 쭉 타올라 빨라당 디비전. 근데 이제 그것까지 알죠. 그래서 바로 직각으로 박으면은 이 휠체도 안 넘어지고 할 낀데 이제 아주 나쁜 기동대 요 뭐야 짭새들은 씨발놈들은 경사를 줘요. 본의 아닌 게 아니고 고의로 준다고. 씨발 전에 내가 한번 그래갖고 미쳐갖고 빡쳐가지고 2단 접착이 날라갔었는데 이 씨발놈이 방패를 내리는 거야. 와 씨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휘치가 뜨거다 삐 기울어지는 거야. 열차 봤잖아. 옆에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부 따라갔을 때. 왜냐면 당사자가 다치면은 일단 내가 커버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활보들은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활보 개념 없이 따라간 활동가들은 그냥 자치 방패 들고 싸우겠지만 몸싸움도 하지만 그런 걸 좀 커버링을 해야 될 때는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뒤로 물러설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현장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요. 뭐 그 정말 돌거든요. 그 백발백중 넘어지면은 넘어지다 잘못해갖고 아스팔트 대가리 찝으면은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우리 때 독조도 옛날에 한번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찍어가지고 그 뭐 어지럽고 오바이트 하고 이랬거든요. 오래전에 그 머리에 키스도 가고 흉터도 있어요. 심각했죠 그때.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요 부산 장차연 여기에 공대표 변경택 다 올라왔네. 부산에 오늘 한 20명 올라갔다더만. 결국 이 천막을 친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이 천막을 치고 내려왔다. 그래서 자기는 이기고 내려왔다 이러는데 씨발 이기게 뭘 줬다 이기 씨발. 그래도 심하게 안 말려서 그렇지 안 막아서 그렇지. 하기야 뭐 박원순 시장 뭐 너무 박원순 시장 뭐 할 말이 없지 지금. 그 박원순 시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말이 없지.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번에 집권하고 나서 그죠? 박원순 시장 뭐 이러고 뭐 전부 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부임 그 뭐야 선출되고 나서 선출이 뭐야 임용되고 나서 와가지고 그래 하겠다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그 농성장 3년 넘게 하던 농성장을 이제 철수를 했단 말이죠. 평화적으로. 근데 씨발 아직까지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무슨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없잖아.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뭐 움직였다는 답이 없어, 씨발. 그렇게 뚜껑 열린 거야. 아, 이거 씨발 말로만 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래갖고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전장의 입장에서 안 되겠다. 박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전장에는 좀 무식해. 박경수 대표가 무식하다. 맞아. 무식해, 이 씨발. 왜 무식하다냐? 무식할 수밖에 없지. 왜 무식하다냐면요. 아, 지금 오늘 방북했잖아. 씨. 이슈를 전혀 안 타, 못 타, 씨발. 농성을 하든, 뭐, 대가리 먹고 싸우든가, 뭘 하든가, 뉴스에는, 전장의 뉴스가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런데도 때려박는 거야, 이게. 근데, 음, 어찌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이게, 박경 대표가 잘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이슈가 절로 다 가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농성장을 피우고 있다. 소리 없이 정가하겠다. 조용히 정가한다, 우리는. 그 길게 간다, 뭐, 요런 전략으로 농성을, 자리를 잡았다. 요리 보시면 돼. 이제, 뭐, 무식한 건지, 똑똑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